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인데요. 지난번보다는 좋아졌네요. 좀 어두웠었는데, 이거 어두워가지고 아무래도 좀 안 좋다 그랬더니 조명을 좀 많이 달았네. 어, 좋은 점은 밝아진 거하고 나쁜 점은 따뜻하다는 거예요. 강의하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이것 때문에 얼굴도 타요. 정말로 뭐 자외선이 햇빛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어차피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만히 둬도 얼굴이 타요. 그래서 강사들 강의 많이 하면 외국에 가서 놀러 온 사람 뺨치게 까매집니다. 원래 저도 되게 하얗거든요. 정말 하얘요. 저는 진짜 잠실운동장 가서 애들하고 야구 경기장 갔는데 제가 이 외야에 있었고 친구들 내야에 있었는데 절 찾더라고요. 정말 하얘했어요. 근데 강의하면서 좀 까매진 것 같아요. 많이 까매졌어요. 예, 일반적으로 이 색깔이 아닌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살기 좋은가 보다고. 왜 그랬더니 어디 놀러 다니나 본데 그러더라고요.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 타서 그래요. 100%가 거의 많이 타는데 오늘 처음이에요. 근데 자기는 진짜 행정소송법 진짜 난생 처음이다. 그럼 처음처럼 강의할게요. 매번 개강을 하면 좀 긴장되고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거기다가 이쪽 부분은 별로 많이 그러지는 않는데 저쪽 고등고시는 첫날 들어가면 간보러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 아닌 것 같죠? 예,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한 7년 이 정도 했어요. 그다음에 학교 강의를 한 1년 정도 하고 학교 강의는 오래 못했어요. 뭐 남이 나가래서 나간 게 아니라 시간 강사를 해야 되는데 시급이 7만 원 줘요. 시간 강사가 많이 주는 편이었어요. 좀 지방 대전이 대학이어서 많이 주는 편인데 서울에서 내려간다니까 차비는 따로 안 주더라고. 근데 대전만 내려가도 10시 반이면 차가 끊겨요. 그러니까 콜택시를 불러야 돼. 왔다 갔다 KTX 차비에다가 콜택시비 따지고 뭐 밥 먹고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더라고. 아, 시간 강사는 시급 갖고 생활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건 알겠어.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지나 보니까 아, 대학 교수님들이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결국 명예 교수님이더라고요. 명예 교수님은 어느 대학이든 정교수로 20년 이상을 근무를 하셔야 돼요. 통밥을 굴렸지. 정년까지 시간 강사,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정교수 이게 통밥을 굴리니까 교수란 말 붙이고 20년이 안 나오는 거야. 정년이. 그래서 이제 소개해준 선배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준 건 정말 감사한데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이쪽 바닥에서 빠져나가면 다시 못 들어온다. 네가 이제 학원계나 어디 가서 돈을 벌겠다고 들어가면 그쪽하고 학원 쪽하고는 완전히 절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요.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학문을 전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그래갖고 이쪽하고 이렇게 겸업을 못하게 해요. 겸업을 할 수 있는 건 진짜 자기가 뭐 이 바닥에서 내가 진짜 주류다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분도 거의 안 해요. 명예롭지 못하다 해서. 그래서 대부분이 이쪽하고 그쪽은 완전히 절연돼 있기 때문에 이쪽을 포기하고 나오면 그쪽을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 만약에 이쪽에서 하다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자격증 영역에서 교수님의 경력이 중요한 그런 파트는 조금 이렇게 경력을 위해서 뽑아주세요. 근데 이제 순수 학문을 하겠다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이쪽 파트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신림동 가니까 맛을 보려고 간을 보려고 진짜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 학생이 있는데 몇 명이 이렇게 반빛 딱선 자세도 그러고 나서 그 학생이 이제 몇 번 질문을 해요. 이런 용어는 쓰는 거 아니다. 저런 용어는 왜냐면 학문하고 일반적인 여기 수험과 다르니까. 그래서 그 학생하고 이제 몇 번 배틀을 좀 해봤어. 그 학생이 주로 대답을 할 때 근거는 네이버였고 나는 주로 대답을 할 때 근거는 교수님 책이었고 그 학생이 몇 번을 내가 이런 용어를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나중에 대답을 하더라고 네이버에서. 그래서 너 네이버 지식인들이 교수님인 줄 아냐고. 거기 진짜 연령 까면 대부분 다 초등학생이라고. 그 있잖아 네이버 그 태양신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대답 제일 꼭대기가 태양신이에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걔네들이 그 얼마나 백과사전 뒤져가면서 대답하는지 아냐고. 진짜 그 태양신 얼마 전에 관두신 분 하나 있잖아요. 나이 80세 넘으신 할아버지. 예, 태양신 중에 한 분이 관두셨어요. 태양신 자리가 지금 하나 비었어. 그래서 거기다 근거를 대고 자꾸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한날은 네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교수님 책 5권을 들고 와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줬어. 근데 다음 날부터 안 나오더라고. 그러고 나서
다음 해 길 가다 봤어. 신림동에서. 다음 해.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공부하시면 오래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갖는 게 저를 의심을 갖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가 그게 다야. 누구 교재든 한국 행정법이겠지 뭐. 설마 그게 소련 행정법이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교재가 다고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합격수기요. 여러분한테 도움 안 돼요. 그 사람 내 옆자리에 떠나고 없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쳐다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한테 진정 필요한 사람은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오늘 저녁에 비가 오고 주말인데 추적추적하고 외롭고 힘든 여름인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진짜 밤 11시에 내 옆자리에서 공부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고 말은 안 해도 그게 진정한 나의 수험이에요. 합격한 사람은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글? 그 맨날 읽어봐. 도움이 돼? 거기서 막 용기가 100배야? 나 진짜 마지막 밑에 있는 진까지 끌어올려갖고 여기 11시에 앉아있는데 그 사람 얘기가 나한테 귀에 들어오겠어요? 누가 와서 화이팅. 의미 없지.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 근데 옆자리에 진짜 그 시간에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더 힘을 낼 수 있다. 아니면 안 되는 힘이라도 끌고 가야지. 그러니까 항상 마라토너는 30km까지 피스메이커가 딸려 있어요. 우승을 하겠다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왜? 32km 때까지가 너무 힘들어. 그때는 내가 몸에서 에너지를 끌어 당겨 쓰는 거고 32km부터는 솔직히 내 몸이 아니야. 그때는 그냥 입력된 그런 수식에 의해서 그냥 발이 알아서 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32km까지만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피스메이커는 32km 하면 빠져 뒤로. 어차피 피스메이커가 우승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피스메이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극대치로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왜냐면 먼저 달리는 사람은 앞에 봐야지, 무슨 일이 있는지 봐야지, 부딪히지 않게 해야지, 높은 길이 있지, 그 다음에 보폭은 어떻게 할지 그 사람이 다 계산을 해주는 거야. 뒤에 오는 사람은 힘을 안 써가면서 그 사람이 하는 발자국, 그 사람이 보폭, 그걸 그대로 따라가거든. 그래서 갈매기도 아니면 이런 어떤 집단 있잖아, 무리사회 하는 거에 맨 우두머리가 힘들어요. 왜냐면 바람을 탁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 뒤에 바람에 길이 형성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기류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놈들은 좀 쉽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되는 건 수험생활에서 바로 옆자리야. 근데 잘못 집으면 안 된다. 금요일만 되면 안 나타나고 뭐 맨날 9시 되면 사라지고 이런 사람 찍으면 안 돼. 그거 말고 내 옆자리에서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을 말은 하지 마. 또 친해지면 둘이 나가. 그러니까 계속 딱 해갖고 피스메이커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험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시면 수험신이 감동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험 때 가서 이거 어차피 1차는 60점 넘기면 되잖아. 계획 잘 짜야지. 어떤 과목은 40점만 넘기도록, 어떤 과목은 80점 넘기도록. 굳이 뭐 80점 다 맞아가면서 90점 넘어가면서 합격할 필요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 배정을 잘 해가지고 여기는 투자를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40점만 넘기고. 그래서 1차는 웬만하면 시간 배정을 많이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2차 공부를 조금 더 주력을 하고, 그래서 딱 시험 보기 한 두세 달쯤 되면 1차만 해야지. 그러니까 전체 컨트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격증 시험 여기만 60점이 아니잖아. 여기 말고 다른 시험도 60점 1차 변리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2차 때는 이제 1등부터 이렇게 쭉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이런 절대평가에서는 정말 전략적으로 잘 시간 배정을 해야 돼요. 옛날엔 절대평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다 상대였어요. 1차. 그러다 변리사부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꿔준 거야. 근데 변리사 시험이 한번 잘못해가지고 상대평가로 바꾼 적이 있어. 1차를. 계속 절대평가하다가 그것도 3달 남겨놓고 1차 준비한 사람 얼마나 봉치겠어. 전략적으로 잘 40, 60, 60, 40 이렇게 해갖고 40, 80, 80, 40 했는데 갑자기 3달 남겨놓고 야 오늘부터 상대평가야. 이래갖고 변리사 시험 나는 62점 전체 평균. 근데 커트라인이 74점 떨어졌어. 그리고 3사람이 소송해갖고 이긴 판례도 있어요. 예, 그게 행정법 판례 있어요. 열심히 해서 이겼어. 소외익을 인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다시 한번 또 2차 시험을 보게 해줬어. 그럼 붙은 사람들 불만이야. 왜? 경쟁률 맞춰갖고 명수 딱 해갖고 2차 명수 해놨는데. 근데 갑자기 추가 합격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붙은 사람도 불만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불만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경쟁률이 좀 높았어. 그래. 고야 유명한 판례 사건이 있다고. 그래서 1차는 절대평가에서 3대평가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미리 유예 기간을 둬야 돼요. 올해 시험은 그냥 그대로 가고 내년 시험부터는 상대평가로 가겠다. 그럼 이제 상대평가로 가면 1등부터 뽑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전략적으로 잘 세우세요. 어차피 다른 교수님들이 얘기 잘하니까. 세무사 저는 선택 과목이니까 선택 과목에 맞게 제가 생각할 때 행정소송법은 80점 맞을 수 있는 것 같아. 거의. 그렇다고 100점 맞게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만큼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어. 뭐 경제학 쪽 하시니까 아시죠? 한계 효용, 매몰 비용 그런 거 많이 투자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딱 목적에 맞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차 과목하고 겹치지 않는데 꼭 1차 시험에 반드시 있는 거 이런 거 그냥 어려운 거 40점을 이상을 목적으로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40점 딱 그러면 위험하니까 50점. 그 정도는 생각해야지. 그럼 딱 개수 딱 했는데 40점 까딱까딱 뭐 12개 뭐 이렇게 하고 머릿속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16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50점 정도 생각해가지고 개수를 맞추세요. 그러고 나서 실수하면 그래 45점 이렇게 조금 더 맞으면 고맙겠지만 의미는 없지. 뭐 어차피 62점을 붙으나 60점을 붙으나 80점을 붙으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전략을 세우시고 오늘부터 할 과목은 행정소송법인데 일단 법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이 세법도 하고 법도 하지? 법 하잖아. 법은 일단 글자야. 맞죠? 가장 원시적으로 글자죠. 자, 글자인데 이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범의 종류다. 되게 어렵죠. 법이란 말도 짜증나 죽겠는데 규범이란 말도 하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요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어. 얘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근데 여러분이 맨날 피부에 와닿는 말들이 있어. 이렇게. 이 녀석들하고. 자, 얘는 많이 들어봤어. 어디서? 살면서. 질서, 윤리, 도덕.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규범, 법, 쟤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전문가 아니면 솔직히 인간 삶 사는 데 있어서 저 녀석하고 가까우면 좀 문제가 돼. 그죠? 어저께 뭐 법하고 좀 친해가지고 법을 좀 그러면 전문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야. 범죄자. 그죠? 그것도 안 걸리면 문제 안 되는데 걸려있는 상태겠지. 그러니까 법하고 논의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 아니면 문제자야. 그죠? 세법. 그래 공부하잖아. 전문가니까. 또 문제가 뭘까? 세법과 관계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겠지. 오늘 세금 내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까우면 이상한 건데 얘네들은 늘 해봤어. 늘 있어. 그럼 쟤하고 공통점이 뭘까? 둘 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 여러분 일단은 생각해서 답이 안 나오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얘도 기준이야. 쟤도 기준이야. 둘 다 기준이야. 뭐에 관한 기준일까? 서로 간에 관계를 맺을 때 기준이야. 혼자 있으면 이게 뭐가 필요해? 그냥 알아서 눈 뜨고 알아서 자고 인류가 태양이 뜨는 거 지는 거 아니 혼자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배고프면 가서 주워 먹고 다니고 잡아먹고 다니고 그럼 기준이 필요 없잖아. 알겠지? 기준이야. 무슨 기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기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기준. 그럼 왜 관계를 갖는데? 이것도 따져야지. 혼자 있으면 혼자 살면 기준 안 세우고 그냥 혼자 살면 되잖아. 근데 관계를 왜 맺을까? 안 맺고 살래. 그러면 되지. 섬에 가서 혼자 무인도. 그러면 법도 필요 없고 기준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왜 관계를 맺을까? 이것부터 봐야지. 인간은 다 무조건 여러분이 손끝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 모조리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것 때문이야. 절대로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 하나도 안 해. 오늘 왜 아침에 여기까지 와서 비 오는데 저 빗길을 뚫고 여기 왔을까? 딱 하나. 이익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갖고 남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질 수 있잖아. 명예를 가질 수 있잖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인격이 생기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어디 가서 나 설명하려면 나 몇 살이에요? 이름 어떻게 되고요? 남자예요. 그 다음에 결혼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구글절절히 얘기해야 나랑 얘기 한마디 해줘. 그렇지 않으면 미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지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또 맞아야 되잖아. 그런데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그냥 하나만 내밀면 돼. 세무사인데요.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돼.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 주주절절하게. 내가 살아온 배경, 학교,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 여러분이 사는 데 있어서 학력, 어디 가면 줄줄이 막 써가지고 뭐 좀 뻘쭘한 순간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전혀 필요 없어. 그냥 세무사. 고등학교 졸업해도 세무사.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학력 인정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자격증을 공부하는 거잖아. 회계사나 또는 사법시험은 사라졌지만 걔네들은 따려면 일정한 학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불편해. 근데 세무사는 아직 그게 없잖아.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격증은 종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정리되면 한 두세 개밖에 안 남아요. 미국은 자격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CPA 자격증 있지? 그 다음에 여러 개 변호사 자격증 대부분 다 정리가 됐어. 그래서 변호사가 대부분 다 하고, 그 다음에 계산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다 CPA가 다 하고, 그래서 AI CPA 따로도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적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이잖아. 늘 광고도 하잖아. 다이나믹 코리아. 거기다 저 북쪽에 정은이도 하나 있지. 저 언젠가 저 통일되면 우리나라 되게 많이 복잡해질 거야. 공무원도 많이 필요할 거고, 여러분 같이 자격증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굉장히 다이나믹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성이 있어요. 미래 가치성이 있고 좋은 직업인데 이게 있어야 저렇게 된다는 거야. 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 알겠지? 이익이야, 이익. 이익을, 자, 만약에 이익이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을 시켜갖고 내가 강제할 수 있어. 얻을 수 있어. 그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이동시켜서 움직여서 강제할 수 있는 힘이 붙어있는 이익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익이다. 길 가다 얻을 수 있다. 아니 내가 노력을 안 들이고 강제를 못하는 이익을 나중에 얘기할 거야. 반사적 이익이라고 얘기해. 강제를 못하는 거야. 이익이 생기는데 어떤 거냐면 중고등학교 때 비 오는 날 오늘같이 근데 오늘 수학 시간이야. 선생님 숙제 검사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숙제 다 해왔지? 숙제 검사하는 거야. 근데 다 선생님 귀찮은 거야. 비도 오고. 오늘 며칠? 8일. 그래. 야 8번 때 다 나와. 8번 때 숙제 들고 와야 돼. 근데 딱 보니까 들고 오는 애들이 입안에 늘 성실한 숙제 왕들이야. 선생님 그러지. 잠깐. 야 너희들 앉아있고 야 10 빼기 8이 몇이지? 그런 순간 2번 애들이 얼굴이 불그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조금 전에 8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8번만 조사하세요라고 강제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나는 피해갈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근데 지금 못 피해가게 됐지? 근데 강제를 못하지? 그럼 그 이익이다 아니다? 이익이긴 한데 강제가 붙어있지 않다는 거야. 그럴 때 나중에 얘기할게. 그게 반사적 이익이야. 그런 거는 소송을 못해. 알겠어? 강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소송을 해? 누굴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럼 뭐가 돼야 돼? 권리가 돼야지. 권리가 되면 남을 움직일 수 있어. 뭘 할 수 있으니까? 강제할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권리의 반대편은 항상 이 권리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어. 얘는 쌍이야. 항상 의무는 권리하고 같이 다녀. 그러니까 얘한테 강제하면 얘는 틀어줘야 돼. 그래서 너 움직여. 권리 있는 자가 의무 있는 자에게 움직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청구권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청구권 무서운 거야. 알겠지? 누가 청구권 들어왔습니다. 그럼 강제받을 수 있다는 거야. 나 이행 안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청구권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나중에 또 배울 거야. 신청권. 신청권하고는 청구권하고는 이름이 달라. 그러면 다른 거야. 여러분 세법 중에 부가가치세 알아? 내 뒤에 저쪽 신림동에 내 연구실에 뒤에 앉아있는 애가 서울대 박사과정까지 맞췄어. 얼마 전에 끝났어. 이제 학위만 나오면 돼. 그래갖고 서울대에서 강의해. 경제학 강사야. 미시 가르쳐. 나 그랬어. 야 너 부가가치세 아냐?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경제학 강사인데 부가가치세 몰라요. 타기 알죠? 그랬더니 너 부가가치세 뭔데? 그랬더니 그래서 부가하고 부수하고 뭐가 다른데? 부수하고 부가는 다르죠. 오 아는 것 같아. 뭐가 다른데? 그랬더니 부가자분은 부가가치세 가짜를 가치가짜로 알고 있더라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부칠가짜야. 알겠지? 부칠가짜야. 그것도 모르더라고. 근데 부가가치세 누가 만들었는데? 이거 박정희가 만들었어. 그럼 뭐 아는 게 뭐야 너? 그랬어. 그럼 뭐 아는 게 뭔데? 그럼 한번 해볼게. 부가가치세 뭐 그걸 떠나서 부가한다 부수한다 일단 글자가 다르지? 그럼 다른 말이야? 부수 서비스 알아?
부가 서비스는 뭐가 달라? 부가 서비스, 부수 서비스. 아이 세법에 있잖아. 부가 서비스 그래 핸드폰 요금 내 안 내? 부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요금 내야 돼 말아야 돼? 부수한 서비스는 그런 말 안 들어봤지? 돈 내는 것 중에? 그럼 부수한 서비스는 돈이 내가 인위적으로 누가 강제 뭐 이게 안 되는 영역이야. 이거는 돈 내니까. 그럼 핸드폰 사면 이어폰 따라와 안 따라와? 핸드폰 사면 이어폰 따라와 안 따라와? 가구 사면 배달해줘 안 해줘? 부가 서비스야 부수한 서비스야? 그럼 왜 그건 아는데? 그럼 부가 서비스는 핸드폰 부가 서비스는 돈 내 안 내? 그건 왜 그건 아는데? 그래 이게 여러분이 법을 공부할 때 조심할 점이야. 용어로 쓰면 아주 곤란하고 낯익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기 힘들어. 근데 죽음처럼 그렇게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 알겠지? 식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과 달리 그냥 두루두루 쓰는 생활용어처럼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용어를 조금 특화시켜놨어. 그러니까 그 용어를 빨리 깨쳐야지. 어려운 말은 아니야. 알고 나면 되게 쉬워. 알겠어? 그걸 빨리 깨쳐야지. 그러면 쉽다고. 원래 부가 서비스 그래 부가 가치세는 원 가격이 있는데 내가 특별한 노력이나 여기에 특별한 재료를 개발해서 이 가치를 쓱 증가시킨 걸 말하는 거야. 이게 부가가치잖아. 심지어 원 여기에 세금 뜯고 요 부가가치 늘린 거에 또 세금 뜯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번 달이지 부가가치세 따로 내는 건. 아니 종합소득세나 사업소득세는 벌써 5월달에 다 냈는데 또 내잖아 따로. 알겠어? 그러니까 짜장면 파는데 온 국민이 짜장면 5,000원짜리 사 먹더라. 근데 나는 특별하게 재료를 들어서 나는 특별하게 조금 더 좋은 재료 좀 더 노력해서 나는 7,000원 받더라. 얼마 늘었어? 그래 그 2,000원을 세금 뜯겠다는 거야. 짜장면 하시면 국세청장이 일반적으로 이 가격입니다 라는 표준 가격이 있을 거고 거기에 세금 부과할 테고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하게 능력을 발휘해서 값어치를 늘렸으면 거기에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이번 달 걷어들인 거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물어볼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당신 능력 해갖고 2,000원 더 받지? 이렇게 물어볼까? 아니야. 그럴 시간이 없잖아. 국세청 직원이 그렇게 한가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국세청장이 전국에 있는 자영업 또는 특별한 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액을 10%로 공통적으로 똑같이 해갖고 나는 늘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걷어가. 알겠어? 무조건 걷어가.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건 뭘까? 나는 안 내도 되는데요 라는 걸 신고하라는 거야. 알겠지? 나는 안 내도 되는데요. 왜? 나는 부가가치 늘려서 돈 안 받았는데요. 그럼 세금 뜯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전부 똑같이 매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부가가치를 안 늘렸다는 걸 입증을 해갖고 거기서 깎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그거야. 그러면 국가에게 행위가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면 돈 돌려주세요. 나중에 할게. 그게 당사자 소송이야. 항고 소송하는 게 아니야. 그게 다른 거야. 그걸 이해해야 나중에 소송도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와서 선생님 뭐 법에 관계도 없는 말 아니야 다 관계 있는 말 하니까 얘기해 준 거야 판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권리 있는 자 의무. 자 갑이 돈 있는 사람이야. 어른 건물 가졌어. 근데 돈 좀 있는 사람이 건물 갖고 싶어갖고 얘한테 그런 거야. 야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건물 줄래? 라고 제의를 하겠지. 청약. 그지?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래. 오케이 그 돈 받으면 내가 건물 줄게. 승낙. 맞지? 그럼 둘이 뭐가 된 거야? 같아달라. 청약과 승낙 내용이 같지? 그럼 뭐라 그럴까? 의사가 동일하다. 의사가 같다. 합치했다. 협의했다. 그걸 두 자로 우린 거래계에서 뭐라 그럴까? 계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계약하면 돈 줘야 돼 말아야 돼? 구속력이 생기지? 돈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건물 주려면 돈 받아야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 그럴까? 돈을 줄 의무가 있고 건물을 달라 할 권리가 있겠지. 반대로 얘기하면 건물을 줘야 할 의무가 있고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지. 권리의 의무가 쌍으로 생기는 거 맞지? 이게 계약이야. 알겠지?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쌍으로 생기고 합의할까? 얘가 가진 힘과 얘가 가진 힘과 얘가 가진 정보와 얘가 가진 정보, 얘가 가진 돈과 얘가 가진 돈이 값어치가 같다 다르다? 같잖아. 그런 걸 사법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걸 사인관계라고 하고. 왜? 대등하니까. 자, 대등하니까 합의하면 되는 거지. 그지? 저런 윤리, 도덕, 법 같은 거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잖아. 필요 없다고. 합의하는데 무슨 법이 있어. 야, 오늘 그래 비 맞고 가지 말자. 둘이 손잡고. 그러면서 가위바위보 받고 진 사람이 가방 다 들고. 가방은 비 안 맞게 옷 속으로 다 감추고. 합의해도 돼, 안 돼? 그걸 누가 말려? 둘이 하겠다는데. 알겠지? 합의는 규범은 필요 없어. 원칙적으로. 합의는 필요 없다고. 민법은 왜 배울까? 이게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합의라면 그때서 짜잔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합의를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잘못됐을 때만 사법관계에서는 짜잔하고 법을 들이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법이 필요 없어. 기준이 필요 없어. 윤리, 도덕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잘못됐을 때만 사법관계에서는 법을 들이대. 윤리를 들이대. 자, 그러면서 이 이익을 위해서 권리, 이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권리가 생길까? 여기서 권리가 생길까? 쉽게 얘기해서 둘 다 이익은 있는데 여기는 강제될까? 저기는 강제될까? 이건 알겠지? 무단횡단하면 강제돼 안 돼? 되지? 이건 어른한테 인사 안 했다고 오늘 딱지 받은 사람 있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 이 아파트에서 지금 5년째 살고 있는데 맞아. 이분 내 밑에 있는 집에 있는 할아버지 맞다고. 5년째 얼굴은 봤어. 한 번도 인사 안 했어. 얘기 안 했어. 순간 멈칫하지 않을까? 보자마자 인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안 했어. 그래서 그분 내리는데 뻘쭘하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해야지. 이런 생각 들지? 그게 윤리질서 도덕이야. 그래서 엘리베이터 나왔는데 오늘 늦었어. 막 뛰어. 근데 내가 타야 되는 버스가 막 지나가고 있어. 근데 횡단보도 빨간색 그냥 건넜어. 앞에 기다리던 경찰 아저씨 과태료 끊겠지? 그럴 땐 뭐라 그럴까? 윤리질서 도덕이야 아니면 규범이야? 그래, 법을 들이대겠지. 당신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상 무단횡단하셨으니까 2만 원짜리 딱지 과태료. 이게 다른 거야. 둘 다 권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작동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 녀석은 강제가 안 되니까 순수하게 권리라고 안 하고 반사적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 녀석은 강제를 할 수 있으니까 권리라는 말을 온전히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법에서 뭐가 나온다?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 의무의 관계는 청구권이야. 청구권 되게 무서운 녀석이야. 이거보다 살짝 낮은 게 있어. 다 여러분 앞으로 배울 건데 기본 베이스 오늘은 신청권. 그래, 신청권은 강제할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런데 이 녀석은 내가 원하는 권리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녀석은 내가 원하는 권리를 직접 구할 수 없고 단 그 과정만을 중요시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달달한 목적, 권리를. 얘는 권리를 추구하기 위한 과정만. 다르다고. 한번 해볼게. 자, 여름 빅세일. 아무도 백화점 안 옵니다. 자, 놀러 가기 바쁘니까 바캉스 하기 바쁘니까 백화점을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백화점에서 막 빅세일 한다고. 자, 7월 말 8초 전에 오시면 10만 원 이상 구입을 하시면 이 10만 원 영수증에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써갖고 신청만 하시면 추첨해드립니다. 1등 아파트, 2등 포르쉐 자동차. 그래, 열심히 내가 아파트 그 당첨권을 위해서 10만 원 구입을 한 다음에 영수증에다 이름 써갖고 신청. 그럼 아파트가 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청구는 뭐야? 돈 줬으니까 건물. 맞지? 근데 신청하면 다 내 거야? 안타깝지만 뭐 포르쉐 이 정도는 가져? 그건 아니지? 신청권은 권리가 아니야. 권리 대상이 아니라고. 권리를 추구하기 위한 과정이야.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거기 날짜에 보니까 7월 28일 많이 보는 앞에서 목요일인데 저녁에 추첨합니다. 그러면 지들끼리 꿍꿍 짜게 갖고 순서 나눠 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 신청했으니까 많이 보는 앞에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청권은 공정한 절차 진행을 해주세요라는 권리에 관한
절차를 요구하는 권리야. 알겠지? 대상에 관한 절차를 요구하는 거야. 그래 이걸 모르면 신청권이 뭔지 청구권이 뭔데 그래갖고 막 답안지 쓰고 막 그러면 돼 안 돼? 2차 가서도 마찬가지야. 모르는데 답안지 쓰면 이상하지. 앞뒤 안 맞는 말 쓰면 교수님이 뭐라 그럴까? 딱 한마디 써. 논리 비약. 수학 답안지 문제 있는데 답만 덜러. 논리 비약. 과정이 없잖아. 그걸 신청권이라고 하는 거야. 일단은 대답도 맞아야 돼. 정답도. 그건 청구권. 알겠어? 그 과정도 잘 써야 돼. 신청권.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알아야 나중에 할 거야. 자, 권리. 그래서 저렇게 법은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야. 남과의 관계에서. 남과의 관계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야 이거 사법관계에서는. 관계를 맺을 때 법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은 뭐하러 쓸 건데? 이걸 봐야지. 여기 법 필요 없잖아. 우리 배울 건 법인데. 여러분 배우는 민법 총칙이라는 선택 과목도 있어. 걔는 뭐야? 문제가 됐을 때만 나타나야 된다고. 알겠지? 맺을 땐 필요가 없다고. 그럼 얘는 맺을 때가 필요 없는데? 관계를 가질 때 왜 필요 없는데? 힘이 같으니까. 잘못될 일이 없다라는 거야, 원칙적으로. 권투 선수 능력이 똑같아. 체급, 능력, 과거 경험 모든 게 경험치까지 똑같아. 그러면 둘이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만 이기지 않을까? 한쪽이 막 칼 들고 있고 한쪽에 막 주먹에 안에 보니까 장갑에 뭐 쇠 들어있고 막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때 가서 심판이 나타나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심판이 나? 아니, 규칙대로 잘해갖고 둘이 싸우고 있어. 그럼 왜 심판이 휘슬 부나? 안 불지. 11명 11명 그래 옵사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지키고 45분 열심히 뛰는데 거기다 두고 왜 심판이 휘슬 불고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잖아. 사인관계, 대등관계는 원칙적으로 법을 들이대거나 그러지 않아. 그럼 왜 우리 행정법 배우는데? 사인관계 배우는 법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여기에 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합의로 강제할 수 있고 협의로 강제할 수 있고 우리는 다른 말로 이거를 계약 맺었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세 개하고 자 이거 한번 해볼게. 한쪽은 국가야 힘 있어 없어? 돈은 정보는 얘가 싸그리 다 갖고 있지. 개인이야 국민이야 돈도 없다고. 비가 얼마만치 올지 모른다고. 오늘 폭우가 쏟아질지 모른다고. 알겠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러면 얘하고 둘이 이런 게임을 할 수 있어 없어? 절대로 불가능하네. 그러면 저놈은 이런 처음부터 태생이 주어진 게 불리한 상태를 줬는데 그럼 저걸 갖고 남용하면 돼 안 돼? 저걸 갖고 잘못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쟤는 처음부터 행위할 때부터 뭔가 통제를 받아야 될까? 아니면 얘처럼 자유롭게 할까? 통제를 받아야지. 알겠지? 그럼 여기는 얘가 이렇게 왜 힘도 다 가지고 다 골리앗이야? 얘는 다윗이고. 역사적으로 얘가 이긴 사건은 전 세계 한 번밖에 없지? 그지? 그 이후에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없잖아. 그잖아. 전 세계 그것 빼놓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없다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었어. 왕제였어. 그잖아. 다윗이 나중에 왕 됐잖아. 그지? 다윗이 그래갖고 자기가 뒤돌아보니까 좀 황당한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지. 그래갖고 반지 속에다가 이상한 말을 남겼어. 그래갖고 5만 것 후세들이 그 반지에 대해서 5만 설화를 만들어갖고 영화까지 찍어댔고. 그지? 반지 안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유명하잖아. 그건 기독교 모르는 사람들도 알던데. 그잖아. 그 반지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난 영화를 많이 만들어냈지. 뭐 이상한 그 오크들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거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평등한 게임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왕제든가 걔가 평등한 게임은 죽어도 안 돼. 그러면 잘못된 게임을 하는데 과거에 단군 할아버지는 똑똑하고 힘센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만 그 힘을 썼을까라고 봤더니 오로지 온 국민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홍익을 위해서만 썼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것만을 위해서 나에게 와서 야 좀 그 쌀 좀 나눠줘라. 야 저쪽에 가서 성 좀 쌌는데 힘 좀 곱해라. 그 얘기를 할 수 있던
죽던 게 저것 때문인 거야.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왜? 아니, 도움이 되니까 나한테. 이로우니까 이익이 되니까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하나의 불이익도 없어.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야. 아, 선생님 나가서 싸워서 죽잖아요. 대세가 침입해서 얘가 불러서 갔는데 그러면 이로움이 아니라 불이익 아닌가요? 그래. 만약에 그거 안 싸우면 싹 다 죽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해서 나와서 몇 사람이 희생됨으로써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은 다 살았잖아. 이익이야 불이익이야? 이익이지. 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밖에 안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벌떡 일어났고 나는 왜 죽어야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두 사람밖에 안 죽었다고.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저게 국가라고. 그럼 국가는 일반적으로 짜잔 나타나고 막 거래게 하는데 잘했어 박수 뭐 이래야 돼? 아니면 조용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서만 짜잔 나타나서 야 모여 싸우자, 모여 성 쌓자,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게 국가야. 조선시대 일반 백성이 국민, 그래 왕을 볼 일이 있다 없다? 없지. 언제 봤어 왕을? 임진왜란 나니까 왕 길 가다 봤잖아. 전쟁 나가니까 저 맨 앞에 왕 서 있대. 그럼 평상시에 왕을 볼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국가는 나타나면 안 되니까. 국민 곁에 있는 국가는 위기야. 알겠어? 위기야. 근데 현대사회는 너무 복잡 다양하지다 보니까 위기가 너무 다발적으로 발생해서 국가 항상 옆에 상존하고 있잖아. 그지? 사익을 위해서 국가가 움직이면 돼 안 돼? 공익이야. 얼마 전에 사익을 움직이셔갖고 지금 교도소 가 계시지? 맞잖아. 국가는 사익을 위해서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 과거에 저 녀석이 저렇게 하고 좋은 일만 해야 되는데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갖고 인류는 그거에 대한 항전을 했고 결국 시민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국가를 없애자고 시민혁명을 한 거야? 국가를 바로잡자고 시민혁명을 한 거야? 국가를 바로잡자고 시민혁명을 했지. 언제 국가를 없애자고 시민혁명을 했어? 국가가 제 모습을 안 띄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여기다 사익을 담으니까 이건 담으면 안 되지. 왜 그러면 얘는 그럼 무슨 자기는 봉사만 얘는 똑똑하다니까. 얘는 돈 많다니까. 얘는 정보도 다 가졌다니까. 얘가 움직여갖고 무슨 도움이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정보가 많고 내가 더 맛있는 게 많은데 가서 도와준 건 내 먹다 남은 거 좀 준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사익이 없다고.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맛있는 거 더 붙이고 돈도 더 붙이고 정보 더 붙였는데 그거 다 자기 것만 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시민혁명 일으켜서 바로 잡은 거야. 뭐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알겠지? 대등한 싸움이 아니지? 한쪽이 힘을 많이 가졌지? 그래서 우월한 주체가 힘 없지? 돈 없지? 열악한 객체에게 너 군대 좀 가라. 세금 좀 내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잖아. 지금 내 주머니에서 지금 돈 나가는데 내 인생의 20개월은 사라졌잖아. 그것도 젊은 시기에 아주 아름다울 때. 그치? 마이너스 맞지? 플러스는 없지? 이상하네. 그러면 관계를 맺으면 뭐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 군대 갔다 와서 권리 생겼어? 머리만 나빠졌지? 그지? 길 가다가 갑자기 멍해지고 그잖아. 술 먹으면 갑자기 동물로도 변해. 그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군대 갔다 오면 그래. 그럼 뭐야?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네. 맞지? 쟤는 군대 가라 란 말 했지. 자기가 군대 보내고서 의무가 생겼어? 뭐야 얘는 이게 없고 권리만 있네. 관계도 다르지? 세금 내면 권리 생기나? 세금 냈으니까 야 너 잘하는 거야.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세금 공무원한테 그럴 거야? 공무원이 아마 이갈걸? 그럴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쪽 영역은 권리 의무가 세트가 안 생겨. 그러니까 저쪽은 권리만 있고 여기는 의무만 있으니까 잘못될 확률이 크겠지. 그러면 쟤는 행위할 때부터 법을 들이대야지. 알겠지? 그래서 국가는 시민혁명 이후에 움직일 때마다 키가 필요해. 이 키가 없으면 절대로 못 움직여. 그게 뭐다? 법. 질서는 강제가 안 되니까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알겠지? 국가는 반드시 움직일 때 뭐가 필요하다고? 법. 국세공무원이 세금 부과하려면 뭐가 필요해? 법.
법이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 아니야. 거기다가 그냥 법치주의라고 하면 되지. 뭘 또 따로 조세 법률주의라고 얘기해. 더 강조해야지. 왜? 하는 행위 중에 국가가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악랄해질 수 있고 가장 침입적이기 그게 뭐야? 형벌. 조세 두 가지밖에 더 있어? 가둬놓고 고문하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이유 없이 뺐으면 그게 가장 침입적이지. 그러니까 법치주의란 말 대신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넌 법치주의인데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을 받아야겠다 해서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야. 그래서 얘 움직이려면 무조건 이게 있어야 돼. 자, 법은 뭐라고? 기준인데 뭔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한 기준인데 뭐가 붙었다? 얘는 항상 여기에 강제가 따라다닌다고. 법을 지키는 거야? 강제받기 싫은 거야? 강제받기 싫은 거지. 누가 법을 나는 준법 시민이냐? 난 모범 시민이고 국가 만들어준 법은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냥 넘어가니까 2만 원. 아, 그게 내기 싫다? 그러면 법 지켜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여기에 있어야 돼. 법이 없이 움직이는 국가 현상은 원칙적으로 없는 거야. 원칙적으로 없다고. 예외가 있는 이유는 그러면 국가는 움직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만들 수 있어 없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미리 만들어 놓나? 세월호 법 알지? 김영란 법 알지? 세월호가 먼저야? 법이 먼저야? 먼저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놈이 범인이야. 그지? 아니 예언자 아니면 범인이겠지. 왜? 법 만들어 놓는데 세월호가 안 떨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딱 꼭 집어갖고 세월호만 가서 막 톱질하고 있어야지. 밤에 몰래 가서. 그래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작용을 모두 다 알 수 있으면 먼저 법을 만들어도 돼. 그런데 모두 다 알 수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영역에서는 일반법이 없어.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세법만 따로 적용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다른 데서 쓰는 행정대집행 대신 국세징수법 따로 만들어놨잖아. 아니 그런 모든 국가정액에 관한 일반법이 있으면 뭘 또 국세기본법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을 따로 만들겠어. 그냥 행정대집행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직까지 일반법이 없어. 여러분 영역은 아주 특별한 영역이고 우리가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침입적인 영역의 한 축이야. 세금. 다른 한 축은 경찰이고. 여러분 그쪽 영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법 중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엄격하게 좀 배우셔야 돼. 자, 그러면 이 법을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국가 영역에서 쓰는 법을 자 여러 가지 법이 있겠지. 국회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법원, 조직법 같은 법원에 관련된 법도 있을 거고 행정에 관련된 법도 있을 거고 라고 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 자, 이렇게 결국 보니까 국가는 몇 개다? 종류가 3개네. 자, 이렇게 12년명이 있기 전에는 국가는 3개였을까? 하나였을까? 하나였네. 그지? 얘가 다 했지? 만들고, 집행하고, 판단하고. 그지? 그럼 얘가 그런 거야. 나도 법대로 했어. 법 만들었잖아. 그러면 법치야, 네 뜻이야. 지가 만들고, 지가 집행하고, 지가 판단하면 지 뜻이지. 그게 무슨 법치야. 그잖아. 오늘 아침에 그냥 기분 나면 그냥 쭉 만들어갖고 마지막에 도장 꽝 찍어갖고 야 해. 그럼 끝인데 그게 법치야? 그걸 다른 말로 인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도 국민이 참았던 이유는 뭐만 있었으니까 공익만 있었으니까 참았다고. 거기에 사익이 담기니까 다툰 거고. 그런 다음에 생각한 거야. 그럼 이놈을 그렇게 망가지지 않게 만들려면 또 다른 감독 장치를 만들면 그놈은 누가 통제할 거야?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 아니 저놈이 망가졌어. 그래서 저놈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만들었어. 그러면 그건 누가 통제할 건데? 그래서 시민혁명 이전에 봉건사회에서 국가로 넘어오는 과정에 많은 학자들이 국가의 원래 모습은 이래야 됩니다고 마구 설쳐댄 경우가 있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크, 루소, 홉스,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은 대다수 1500년도 이전에 있던 사람이고 시민혁명은 1789년에 있었고
그래서 시민연맹 끝내고 나서 국가란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겠지. 근데 오 괜찮은 생각이 있다라는 거야. 어떤 생각? 또 다른 놈을 만들기보다는 지들끼리 물어뜯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알겠지? 또 다른 놈을 뭐하러 만들어? 지들끼리 물어뜯으면 국민을 괴롭힐 일이 없잖아. 그걸 로크나 루소나 홉스, 몽테스키에가 생각하는 거야. 1500년도 전에.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지. 한마디로 왕을 통제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때는 시민연맹 정의니까 통제가 됐겠어 안 됐겠어? 안 됐지. 그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너블너블 거렸을까? 왕이 싫은데 왕 그들을 가만히 뒀을까? 아니지. 한쪽에서 권력 통제를 합시다, 권력 분리를 합시다 그러면서 왕에 도움되는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그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해도 욕 안 먹었어. 왜? 1000년 동안 이루어온 종교 전쟁을 마침표를 찍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왕에게 막강한 힘을 준다라는 말을 하면서 권력 분립합시다라는 말을 살짝 한 거야. 그래서 왕에게 힘을 엄청 세게 해갖고 결국 신권을 눌렀잖아. 그때 당시에 그러면 왕이 신권을 이겨서 싸워서 누르려면 왕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 백성에서부터 와야 돼? 하늘로부터 와야 돼? 신권을 이겨야 되려면 하늘로부터 와야 될 거 아니야. 왕권, 신수설. 근데 신의 부름을 받았다 했는데 국민이 아무도 걔를 안 따르면 의미가 없지? 그럼 밑으로는 강력한 경찰 국가, 절대 왕정. 위로는 신, 아래로는 국민의 지지.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신권 정지하면 되잖아. 그러면 1000년 동안 이어왔던 종교 전쟁에 이제 마침표 찍어야지. 이겨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만하자. 알겠지? 그만하자. 그게 이겨서 끝났으면 지금처럼 분쟁이 아직까지 계속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겨서 끝난 게 아니잖아. 아랍하고 싸운 거 이겨서 끝난 게 아니라 그만하자. 이젠 됐다. 이걸로 끝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종료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신권을 멈췄는데 그 남는 힘을 어디다 썼을까? 결국 사익을 위해서만 추구했지. 마녀 사냥 등. 그래서 시민연맹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나타난 국가는 이거야. 그럼 여러분 국가 그러면 세 개밖에 없어. 입법, 행정, 사법. 알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옆에 있는 중앙선관위라든지. 자, 저쪽에 가니까 요 얼마 다 있죠 여기. 요 옆에 중앙선관위 저기 가면 헌법재판소 다 있잖아 여기. 우리나라 국가를 이루는 가장 근간이 되는 기관들. 입법, 행정, 사법 말고 중앙선관위 여기.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하나 더 있어. 감사원이라고 있긴 한데 여기는 없지. 그러니까 여기 다 여기 국가 중요기관이야. 그런 거 빼고 부차한 기관 빼고 이게 세 개 다야. 우리 뭐 배우는 거야? 세법, 행정법은. 자, 국회 법 만드는 거 배우는 거야? 아니면 재판하는 거 배우는 거야? 아니면 집행에 관한 법을 배우는 거야? 우리는 이 권력 중에 뭘 배우는 거다? 이것만 배우는 거야. 알겠지?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 세법 붙어 있잖아. 세금 부과할 때 쓰는 거 기본법. 세금 징수할 때 쓰는 거 징수법. 그지? 기본법은 부과, 근거, 과세 근거, 불복 절차 이거 달려 있고 징수법은 뭐가 안 들었어? 말 이름 그대로 징수 절차만. 독초, 압류, 매각, 청산. 그거밖에 더 들었어? 징수법이 그게 다인데? 이게 다잖아. 국가가 작용할 때 쓰는 세법 등 있잖아. 그지? 그럼 뭐야? 국가 나눠야겠네. 국가를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세 개로 분리됐으니까. 그럼 국가 영역에서 쓰는 법의 종류는 첫 번째. 이런 것들이 있겠지?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일단 국가를 조직을 해야지. 예전에 필요 없었잖아. 왕만 뽑으면 됐고. 근데 조직을 해야지. 자, 작용은 여러 개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 입법작용, 집행작용, 법원작용 있잖아. 국가에서 하는 작용의 종류가 또 환경, 조세, 형벌 엄청 많지? 그중에 우리는 행정에서만 쓰는 법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작용법 배워야지. 그 다음에 이게 잘 됐으면 그만인데 이제는 잘못되면 따질까 안 따질까? 옛날에 안 따졌잖아. 조선시대. 한두 사람이 죽으면 왜 죽었다고 그럴까? 억울합니다가 맞을까? 아니면 이유가 있겠지.
어느 걸까? 그냥 공익만을 추구했을 때 사람이 죽으면. 아니 단군 할아버지가 열심히 하다 사람 죽었어. 같이 나가서 싸우다 죽었단 말이야. 억울합니다야. 이유가 있겠지야. 그러면 국가랑 소송해 안 해? 안 하지. 알겠지? 근데 저놈은 국가를 지금 통제하는 거지. 잘못되는 거 눈 시퍼렇게 뜨고 있다가 보고 뭐라 그래? 너 이러면 안 되지. 따져 안 따져? 요즘 따지잖아. 우리 외할머니가 옛날에 그랬어. 내 대학교 다닐 적에 친할머니랑 TV 보다가 저희 친할머니가 96세 돌아가셨거든요. 1902년생이셨어요. 조선시대 말. 알겠지? 고종황제 시해까지. 1902년 그때 시대 때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TV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 한참 난 대학 다니니까 뭐 그때 이제 내가 92학번이에요. 한참 데모 많이 할 때야.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더니 할머니 뭐랬는지 알아? TV가 거짓말 하겠어? 나라가 거짓말 하겠냐고. 옛날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야. 절대로 국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싸우는 마인드가 아니라고. 그게 보수야. 그게 진정한 보수야. 알겠지? 진정한 보수는 그거라고. 그게 진정한 보수인데 우리는 이상한 보수들만 많아서 그래. 뻘 얘기하면 보수인 것 같고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면 이제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운다. 자, 여기에 관한 일반 법전이 있다 없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일반법이 있어 없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고 일반법을 만들어? 맨날 국가 조직이 17개 했다, 16개 했다, 18개 했다가 맨날 붙고 떨어지고 하는데 뭘 어떻게 일반법을 만들어? 그지? 작용은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앞으로 이제 화성의 식민지건설법 이런 것도 생길지 어떻게 알아? 외계인 만나면 악수 어떻게 하는 법, 뭐 신고 어떻게 하는 법, 이거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알아? 그지? 그게 일반법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이거 전부 다 무슨 법밖에 없을까? 개별법밖에 없는 거야. 개별법 몇 개나 되냐고요? 야 2,700여 개. 그럼 이거 다 배워갖고 공부할래? 라고 했더니 미쳤어? 우리가? 뭐 대가리 총 맞았어? 아직 총알이 아직 안 꺼내진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무슨 뜻이다? 이걸 다 배울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일반법은 없지만 요 법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좀 골라서 배우면 되지 않을까? 굳이 다 배울 필요 없고 어차피 세법이다. 어차피 죄형법정지나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 힘들게 만들 때 기본적으로 뭔가 같은 건 있겠지. 그래서 뽑아놓은 게 그게 행정법이야. 알겠어? 뭐야 그러면 행정법은 법전이야 그냥 공통된 특징이야? 말은 법이라고 써놓고 공통된 특징 배우는 거야. 그러면 생략된 거를 써볼게. 됐지? 행정 관련 법들의 특징. 그 중에 여러분 뽑아서 뭐만 배운다? 구제표의 맨 끝에 있는 소송만 배우는 거야. 알겠어? 우리가 배우는 게 이 행정 관련 특징에 어디? 구제편에 맨 마지막에 가면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끌어가지고 가서 소송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과목은 여기니까 이제 정리할게. 법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겠지? 어떤 법? 국가에서 쓰는 법. 국가에서 쓰는 법, 작용하는 법. 알아야 뭐가 잘못된 걸 알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아, 얘를 알려면 생각해봐. 얘를 알려면 구제는 뭐야? 나와서 나한테 이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려면 누가 했는지 뭐가 나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구제면 어떻게 딸랑 배워. 아니 지금 해물찜 만들겠다는데 해물 안 사오면 찜이 돼? 그 다음에 삶는 방법이라든지 그게 해물마다 다 다른데 같이 넣고 삶을 거야? 맛도 이상할걸? 그럼 뭐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뭐가 우선이고 뭐가 뒤집고 뭐는 먼저 삶고 뭐는 국물 내고 버리고 뭐는 같이 하고 이게 될 거 아니야. 딸랑 어떻게 소송만 딸랑 배우겠다. 그게 불가능하지.
여기서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 오늘 배우면서 그래, 이런 것도 있었네. 이거 오늘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뭐 소송합니다. 네, 소송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러면서 쭉 나가면 이제 황당한 것밖에 없지 뭐. 이제부터는 이제 물리적으로 내 뇌를 작동시켜서 암기를 해야지 뭐. 이해는 뒷전이고.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 멀어지지. 일단은 여러분이 무조건 이해. 이거 무조건 돼야 돼. 알겠지? 그럼 이해하면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는 됐는데 두서가 없어. 그러면 이해가 아니지. 그지? 정리했으면 그 다음에는 암기해야겠지? 그지? 그럼 암기하면 끝인가? 문제 풀어봐야지. 알겠어? 자, 그런데 볼게. 이해는 한 번이면 좋게. 두 번 할 필요 없어. 한 번이면 돼. 공부 내내. 정리도 무슨은 계속 하겠지만 한 번 정도만 잘해놓으면 돼. 암기는 한 번 하면 계속 갑니까? 아니면 자꾸 까먹습니까? 일반적으로 서로 처음 듣는 건 이틀이 한가요? 알겠죠? 이틀이 뭐야? 하루도 안 가. 여기 털면서 내려가면 돼 그냥. 수업 듣고 11층에서 밑에까지 털면서 내려가 봐. 머리에 뭐가 붙었는지도 모를걸? 그래서 나 몇 층에서 내렸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다시 올라가려면 어디쯤 내려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그만큼 낯설은 학문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자주 반복적으로 암기를 노력을 해야 다음엔 이틀 갈 거고 그 다음엔 3일 갈 거고 그 다음에는 4일 걸 거고 그래서 시험 직전에 암기했을 때 5일 정도 가야 그래도 시험장 가지. 그지? 왜? 시험장 가려면 한 과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이잖아. 그러면 5일 정도 봤을 때 남아있어야 시험장 가서 뭘 구분할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시험 직전에 가서 외우면 며칠 간다고? 그래, 그냥 털고 내려가면 끝이라고. 그때 외우면 소용없어. 알겠어? 지금 노력해. 어차피 잊어버릴 건 똑같아. 그러니까 자꾸 노력해가지고 그 암기하는 시간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지속력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 계속 암기하면 시간이 줄어. 다음에는 그렇게 암기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 그 다음에 지속성은 오래 가고. 법학은 그나마 다행인 게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적인 문제는 없어. 그냥 기출문제에서 80% 이상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기출문제만 열심히 해서 80점만 맞자고. 알겠지? 그럼 뭘 또 100점 맞을 생각해. 그냥 80점만 맞으면 되지. 그래서 난 80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출문제에서 85% 내. 무조건. 똑같이 내진 않아. 약간 글씨 바꿔서. 아니면 보는 관점을 바꿔서. 용어를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 암기했어.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아는 게 머릿속에 있는 게 내 손가락 끝으로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신기하지 않아? 내 신체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너무나 훌륭한 신체인 것 같아. 여러분 가끔가다 시험 봤는데 난 생각할 때 이거 맞는다고 했는데 채점이면 틀린 경우 있어 없어? 있지. 거기다가 기억이 희미하면 계속 왔다리 갔다 하면서 고치고 나중에 후회하잖아. 알겠지?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여러분의 손끝으로 그대로 현출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신체를 믿지 말라고.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말라고.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건 연습과 반복과. 알겠어? 여러분의 손끝에 나오는 글씨를 믿어야 되는 거지. 절대로 내 머릿속에 드는 건 믿지 마.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야. 어렵고 처음 보는 글을 읽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면 각기 다른 답이 나올 때가 있어. 왜? 어떤 사람은 읽는 습관이 달라가지고 이 글자를 못 읽을 때가 있다니까. 옛날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 오타자 찾기. 자, 오타자를 12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찾으라고 시켰어. 학생들한테 요거 한 30분간 보면서 한 페이지 4페이지 줬으니까 오타자 찾아보라고. 야, 16개, 12개 나오는 애가 한 명도 없더라고. 한 명도 없었어. 어떤 애는 뭐 2개, 어떤 애는 그래 많이 찾는 8개까지 있더라. 근데 찾은 게 똑같아야 되는데 대부분 다 들쑥날쑥이야. 어떤 사람은 요것만 찾고 어떤 사람은 조금 못 찾고. 그게 뭐야?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뇌를 속이고 있다고. 나는 읽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자라고 생각하는데 오타가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의 눈에 각막에 엄청 지저분하게 돼 있어. 왜? 살면서 엄청 비벼대고 그 다음에 못 볼 거 보고 그 다음에 화생방 훈련도 하면서 각막이 다 망가졌는데 문제는 뇌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그 지저분한 녀석은 다 스스로 없는 것처럼 하고 깨끗한 면만 봐.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이 체력이 그러면 눈앞에 이상하게 파리가 날아다녀. 피곤하고 힘들면 그럼 갑자기 뭐가 어른거리면서 유령도 보게 돼. 그 절대로 유령 아니고 파리 아니다. 여러분의 각막에 있는 흠집이야.
근데 평상시에 정신이 또렷하면 그게 안 보여. 그건 내가 스스로 그걸 싹 지워. 내를 믿지 마, 알겠지? 여러분을 계속 플라우드하고 있어. 오늘도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 이 시험을 통과해서 여러분이 이 시험 빨리 통과하고 싶으면 반복, 연습 또 보고 계속 문제 풀고. 여기까지만 하면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알겠어? 기출문제 한 번 풀고 반복 됐다. 아니야 5번 정도는 봐야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진도별 모의고사 보고 그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 보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 아마 암기 잘 된 상태에서 시험 문제 보면 한 70에서 80 맞는 게 정상이야. 일반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치가 80점인데 한 70점 내지 60점밖에 안 나온다고. 근데 내가 목표치를 다 하려면 이것도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80점이 나와. 그래서 시간 대비 많은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된다고. 그래야 점수가 높아지는 거고. 알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안 하면 행정법 쉽지 않아. 절대로. 왜?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다니까. 정말 낯설다니까. 정말 어렵다니까. 아니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 권투 선수가 권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권투 선수 둘이 싸우는데 둘이 체급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지. 그지? 그러면 체급은 비슷한데 얘는 권투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싸우면 돼, 안 돼? 안 되지. 권투 하겠다면 권투 장갑 끼고 와야지. 그지? 그럼 뭐야? 싸우려면 갖춰야 될 게 많네. 갖춰야 될 게 많네. 그걸 갖추지 않으면 시작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시작하면 안 되지? 그걸 소송에서는 각하라고 그래. 각하. 시작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왜 장갑이 없는데 권투를 어떻게 시켜? 그러면 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그럼 열심히 싸우다가 갑자기 마우스피스가 빠졌어. 경기 도중에. 계속 재개해야 돼? 아니면 잠깐 멈춰야 돼? 알겠지? 그게 각하야.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소송에서는 그걸 각하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낯설잖아. 그렇게 설명하면 쉬운데 이렇게 각하라고 하면 힘들잖아. 그럼 여러분이 각하 그러면 요건이 빠졌구나. 이걸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해했지? 암기해야겠지? 정리하고 암기하고 반복적으로 해야지. 왜? 어차피 대학 가면 다 잊어버릴 거니까. 그 다음에 계속 현출해야지. 나중에 기각을 할 거야. 기각 뭐냐고? 15라운드 다 뛰었어. 근데 심판이 2대1이래. 한쪽은 2, 한쪽은 1. 이겼지? 그지? 두 사람의 그래도 득점을 얻는 사람이 이긴 거잖아. 이겼을 때를 인용했다라고 하고 졌을 때 기각이라고 표현해. 그러면 각하고 기각하고 섞어서 쓰면 틀린 지문 내면 골라낼 수 있어야겠지? 기각은 결론을 다 본 거고 각하는 결론을 본 거야, 안 본 거야? 안 본 거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법합니다. 자, 이거 기각일까, 그러니까 각할까, 기각 인용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위법합니다. 적법합니다. 각하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각하는 뭐가 빠졌다고? 요건이 빠졌으니까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안 해봤으니까. 알겠어? 위법 적법은 결론이 안 났는데 어떻게 알아? 속지 말라고. 그게 객관식 지문에 많이 나왔어.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문제를 낸 건데, 근데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면 다 틀릴 수밖에 없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각하고 기각하고 자꾸 용어를 섞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걸 자꾸 속아. 몇 번이나 나오는데 속을 게 아니야. 정리하면 끝이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자꾸 익숙해지면 돼. 그래서 반복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행정법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